이번 수업 시간은 저희 이제 안티드론 시간입니다. 안티드론. 저도 고민이 많네요, 안티드론은. 안티드론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게 스케일이 좀 많이 커지긴 해요. 이제 안티드론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 이 드론을 감지해내고 이 드론을 어떻게 무력화시킨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안티 말 그대로 드론 무력화시키고 감지하고 방어해내고 탱가낸다는 건데, 자, 이런 거라면 안티드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안티드론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요즘 뉴스라는데 한 번씩 안티드론이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전파방해. 자, 전파방해인데 전파방해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이 있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교신 자체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자체를 방해시킨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DJI 메비가 날리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전파방해가 들어와서 우리의 이 조종기와 송신기와 드론 간의 이 교신 자체를 차단시켜버려. 자, 그러면은 메비가 조종기의 신호가 방출이 되면은 10초 후에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리턴톡을 해요.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타격을 줘서 무력화를 시켜버리면 문제점이 100m, 150m 이렇게 날고 있는 그 드론이 하늘에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지나가는 이제 어르신이 딱 머리 맞고 이제 딱 쓰러지셨다 이러면은 이 무력화 시켰는 측도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되죠. 근데 방금 얘기했던 전파 방해에서도 특히나 이 교신 자체를 차단한다. 그 화면 꺼졌어요. 화면만 꺼진다. 자, 교신 자체를 방해한다라면은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도. 합리적인 게, 이 DJI가 요즘 대부분의 제품들일 건데, 이 DJI 제품들의 통신 자체를 두절시켜버린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 해당 주파수 자체에 이제 우리 오큐싱크나 알려진 DJI 영상 송수신, 조종 송수신은 보안이 걸려 있어. 이거 뚫어낼 것 같으면 이 기술력이 있으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나라 DJI 드론의 영상 송수신 장비도 못 만들었잖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대신에 다른 그게 가장 궁극적으로 좋긴 해요. 가장 안전하잖아 사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자면 이 전파를 탈취하는 방법이 어때요? 아예 차단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인터셉트가 설치해서 내가 조정하는 거야. 그러면 강제 복귀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본부로 날려오게 만들든지 할 수가 있죠, 조정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는 다른 전파에 대한 방해도 할 수 있어요. 자, 위성 신호가 들어오죠? 이 위성 신호 자체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GPS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표류하면 어딘가 가다가 박아서 떨어지겠죠, 알아서. 방어가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건 어떤 거 있을까? 전파에 대한 부분에. 직접 타격을. 전파만 있다 얘기하잖아요. 전파 관련.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이지 않은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와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 보통 EMP, 마비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전자장비의 교신 체계 자체를 마비시키는 거. 아주 강력한 이제 EMP 파장을 보내서 이 드론 자체의 모든 전자장비를 바로 목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 프로펠러나 FC조차도 동작을 멈춰버리면서 그냥 떨어지겠죠, 바보같이. 자, 근데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어, 전파가. 자, 탈취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전파를 잡아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더 고도화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될 건데, 타겟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해당하는 타겟을 잡아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차단의 경우라면 해당하는 이 대역대 주파수들을 다 차단시켜야 돼, 전체를. 그럼 이거 선별적으로 누구만 차단시키고 누구는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전파에서 공간 자체가. 그럼 이 반경 일대에서 내가 전파 차단을 한다. 2.4GHz, 5.8GHz. DJI에서 쓰고 있는 이 두 역대의 모든 채널들을 다 차단시켜 버린다라고 하면은 문제점이 생기는 게 우리 와이파이, 핸드폰 뭐 관련된 것들 싹 다 주는 거예요, 이 반경 내에서. 그래야지만 그 작은 드론 한 대를 돌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교수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던 구매하려다가 이제 포기했던 그 장비에 대한 부분이겠죠. 애초에 못한 차단은. 그렇다고 인터셉트를 한다는 거는 DJI 그 보안 자체를 뚫어서 이걸 인터셉트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여, 아마.
디자인적으로 오케이 해줄 몰라도 그거 안 해줄 거니까 이거. 자 그러면은 GPS 자체를 교란시킨다. 그것도 또 아까 첫 번째와 비슷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GPS 자체가 교란이 되면 이게 반경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반경으로 GPS 자체를 보통을 시킨다라고 쳤을 때 만약에 중간에 지나가는 항공기나 이런 애들까지 같이 연결하거든요. 이 또 큰 대형 상황을 일으킬 수 있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자기기를 아예 목통시킨다. 똑같이 위 주변에 있는 모든 이 기기들이 다 같이 목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전파는 분명히 좋은 생각은 맞는데 문제가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우리 농약 방지할 때 산에서 제선총 잡겠다고 이제 이 말 그대로 이 산림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곤충들을 다 썩으리 씨를 말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같은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타겟을 꼭 집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한 직접 타격. 근데 이 직접 타격도 또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일반적인 이제 고정익 항공기를 보면은 속도가 뭐 150, 200 몇십 이렇게 나와. 그렇게 빨리 날라서 싹 지나가면서 뭔가를 하는 애들을 그 빠른 속도를 어떻게 정밀 타격할 것이냐. 자, 만약에 드론을 직접적인 타격을 할 수단을 해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제일 쉬운 거? 총. 그죠? 쏘면 되죠? 자, 총인데, 그러니까 탄환 형태로 직접 부서뜨린다. 자, 1번이고요. 2번은 또 뭐가 있을까? 타격하는 형태도 있겠죠. 아예 폭파시킨다, 부서뜨린다가 있을 거고, 아니면 잡아낸다. 그물 같은 걸 쏴서, 우리 보면 그, 가까이 보면 아저씨들 투망 있죠. 싹 뿌리듯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이거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최근에 뉴스에도 안티드론에 대해서 나오다가 어디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 하나 있었는데, 물론 사기였지만. 자, 고출력의 레이저를 쏴서 이 레이저로 태워버린다. 그 고출력의 레이저라고 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게 국내에서 뭐 최초로만 했다라고 뉴스에 대서특필을 했는데 10초 동안 쏴야 된대. 10초 동안 1인 추적하고 쏴야 된대. 근데 우리 FPV들은 그 느린 아바타 80km밖에 안 나오는 애를 봐도 10초 동안 이 한 점을 우리가 이렇게 겨루고 있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 안 쉽지. 거기서 만약에 아크로보드 해버리면 1위도 안 되잖아. 이런 애들 어떻게 쫓아가나고 그래. 하면 딱 봤을 때는 타겟 딱 잡아서 뿅 하면 바로 빛 나게 치고 바로 팡 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출력은 개발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나마 제일 뭐랄까 좀 이 요격률이 좋은 거는 총이나 이런 애들보다 레이저로 한번 싹 꺼버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도. 자 그러면 안티드론에 대한 대응 체계에서 이제 직접 무력화 시키는 부분은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 물리적인 것이냐 전파적인 것이냐. 자 그러면은 전파적인 거에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사실상 우리 세 명이서 머리를 맞대서 뭔가 전파 교란을 시킨다라고 뭔짓을 해도 당장에서 우리가 뭔가 실습을 해보기엔 쉽지 않아요. 주변 여건들도 많고 또 혹시나 또 하나 우리가 어마무시한 걸 만들어내서 이 주변 일대를 다 마비시켜버릴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안동의 평화를 위해서 전파는 우리가 일단 적어놓을게요 조금.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타격을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볼 거예요. 이게 무력화 체계예요. 자 잠깐만요. 뭐 프로젝트 좀 올리고 얘기를 할게요. 어디서 소리 할까요? 제품 꺼질 때. 얘 녹화 종료되면 삐삐삐 거리거든? 혹시나 종료되거나 삐삐삐 거리면 대기 중이죠. 이게 발열이 심해서 열 때문에 꺼지더라고요. 꿈에서 나올 것 같아. 자 일단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것들은 무력화 체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드론을 뭔가를 해서 몹쓰게 만들거나 못 날게 만드는 무력화 체계예요. 자 무력화 체계라고 또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근데 무력화 체계 이전에 우리는 안티드론에서 이전에 또 해야 될 체계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무력화를 하기 전에 이 무력화도 뭐랄까 성립이 되려면 그 전에 드론을 그
그 전에 드론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무력화의 시도를 생각할까요? 질문이 있을 때마다 둘 다 뭐랄까 머리가 굳어버리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자, 드론을 무력화 시켜야 돼. 그 드론을 무력화 시키려면 그 전에 내가 뭘 해야지만 이걸 무력화 시킬지 말지 고민을 하잖아. 뭘 해야 될까? 정말 간단한 건데? 응? 어? 개조? 아니. 자, 봐봐. 자, 예를 들어서야. 자, 북한에서 간첩이 저기 드론을 날렸어. 막 이렇게 우리한테 날라왔어, 안동에. 그냥 우리 안동 가토리 산지대에 이제 기밀이 있어서 이걸 보려고 드론이 왔어. 자, 그러면은 이거 무력화 시켜야겠지? 근데 그 전에 뭘 해야지만 우리가 무력화할지 말지 이걸 원할 수 있을까? 저게 드론인지 아닌지. 식별? 자, 저게 드론인지 아닌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원초적인 거 일단 봐야 되잖아. 날라온 거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자, 감지 체계. 그죠? 무력화 전에 감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드론이 온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나라는 몰랐었잖아. 기존에도 그것도 보면은 그 발견된 거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뭐 용산동이랑 다 지나고 막 했다 했잖아요. 그 실제로 말 그대로 이 철저히 그냥 대놓고 날라오는 거 누가 발견해가지고 시작돼가지고 그래 추정한 거잖아. 문제는 이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추정 못해 한동안 계속 못 찾았잖아. 이 감지가 진짜 문제거든. 자, 무력화는 그 뒤에 고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 총을 쏘든 뭘 하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드론대 드론 박아가지고 무력화 시키든. 근데 애초에 이걸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 드론 감지 체계 자체가 중요해. 참고로 대구에 이제 일반 RC 비행기 동호인이 이제 자기가 미션 플래너 이용해서 금강산까지 이제 고정익하면 몇 바퀴나 날려서 돌아온 사건이 있어요. 벌써 그것도 1, 2년 지났는데 그 사람 사실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냥 맨날 자랑스럽게 사진 나한테 보여준 적도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어. 왜냐면은 그만큼이나 이 감시 체계가 안 좋다는 거야, 우리가 나 전 세계적으로도 기존 감시 체계로는 드론을 어떻게 잡아내기 쉽지 않아요. 자, 감시 체계부터 좀 고민해보자. 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대공 감시 체계 뭐 있죠? 레이더. 자, 레이더 기체는 레이더 돌리가지고 운영하죠. 자,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까? 상상치도 못하는 비용이 들 거야. 이 레이더 요 뺑글뺑글 돌아가는 이 설비 하나 이거 다 해가지고 얼마나 들어갈지는 우리도 알 길이 없지만 기본이 수십에서 수백억은 들어갈 거야. 이거는 우리 안동 가토리 산지대에서는 그걸 만약에 사자하면 재정이 거덜날지는 몰라. 아주 비싼 거잖아. 그 일반적으로는 이 레이더를 우리가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운영하지 못할 것 같아. 자,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얘기는 좀 해보자. 오늘은 좀 썰을 좀 풀어볼 거니까 저 시간에는 레이더 체계로 해서 감시를 한다. 근데 레이더는 단점이 있어. 레이더 이 기지들 혹시 본 적 있어요? 저쪽에 영덕에 장사해석장 뒤쪽에도 위에 레이더 기지 있고 군데 있어요. 찾아보면은 그냥 보면은 대부분의 특징이 높은 데 있어. 쟤들 왜 높은 데 있을까? 레이더는 고주파. 응? 자, 봐봐. 레이더라는 거 자체도 이거야. 진짜 쉽게 얘기를 할게. 우리 라이다 있지? 비슷해. 자, 뭔가 전파적인 뭔가를 쏴서 가서 돌아오는 게 있을 거고 그냥 나가는 게 있어. 중간에 뭐가 있으면 받고 돌아오겠지? 자, 그러면 레이더는 이렇게 주변에 막 이렇게 뭔가 뿌릴 거야. 레이더점을 뿌리고 있는데 만약 새가 날아가다 집에 간다. 그러면 받고 돌아오겠지. 이게 수집이라면 여기 뭐 있다라고 나가는 거잖아. 이런 개념이잖아, 레이더는. 그러려면은 만약에 산지가 있는데 이 계곡 밑에 레이더 기지를 숨겨놨어. 이 돌리고 있으면 이거 밖에 감지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일단 고지가 있어야 돼. 고지에서 돌리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 드론과 이 이제 보통 안티 드론이라고 하는데 보통 군용 드론들 보면 고정익을 써, 회전익을 써? 고정익을 많이 써 보통. 왜냐면은 이 연비 때문에 회전익은 솔직히 답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국지전을 한다. 우크라이나 이런 데처럼 국지전을 한다. 그런데 또 고정익을 써, 회전익을 써? 회전익 많이 쓰지. 자, 레이더 얘기하다가 이 고정익과 회전익을 얘기를 했는 게 특징이 있잖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 고정익이 저공비행이 가능해? 안 해? 가능은 해. 하지만 자동 항법을 이용해서 고정익을 초저공 비행은 힘들어요. 어느 정도 저공이라고 이제
그 뉴스에도 보면 요번에 용산동 날라오고 있는 건 다 고정익이었는데 이 고정익들이 저공비행을 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이 저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 유인 항공기 기준의 저공이야 그게. 우리 드론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초고공이야. 실제로 이제 500m 정도급 그 정도도 이제 가다는 저공이라고 보지만은 우리 고공이라고 보지. 근데 자,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다 찍고 넘어가고 하는데 이 지형까지 다 고려해서 추적하고 이렇게 날려면은 그러려면은 그 고정익은 대략 몇 미터 상공에서 날았을까 지표 기준으로 정확하게 나오거나 발표된 바는 없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꽤나 고공이야 그게. 이런 애들은 레이더 감지책에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여기는 조금만 더 수를 틀어서 레이더에 악착같이 안 걸리려고 고도 반경 한 150m로 날린다. 그럼 레이더 체계 지역에 따라서 덜 걸릴 거예요. 특히나 우리 안동 저 이만 절로 넘어가면은 다 산이고 계곡이기 때문에 레이더 주변에 돌아봤자 다 가리거든 산이. 이러면 못 거는 거야. 이러니까 우리가 못 찾을 거야. 그때. 자, 그리고 또 레이더 또 단점이 또 있어요. 자, 만약에 고정익이 이렇게 쭉 가요. 한 크기 한 요만한 고정익이에요. 자, 근처에 또 철새 서식지가 있어가지고 이 두루미들이 또 쭉 다녀요. 구별이 될까 안 될까? 자, 만약 회전익이면 가다가 정지 비행을 해요. 좀 이상한데 왜 서있지? 맨가? 드론인가? 근데 또 가요. 근데 가는 게 매랑 드론은 가는 게 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알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옆으로 이래 움직이다가 이래 가다가 이거는 새는 아니잖아 누가 봐도. 근데 고정익은 또 문제잖아요. 무조건 직진성이기 때문에 이거 새랑 구별하기 힘들어 사실은. 자, 그런 문제들이 있어. 사이즈에 대한 문제, 지형적인 문제, 그리고 또 비행의 패턴에 대한 문제에서 이 식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레이더도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식별 체계, 딴 게 또 있어. 감지 체계죠. 이 식별 체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DJI 드론은 확실하게 감지와 무력화가 현재 가능합니다. DJI에서 자기들이 오픈해줬기 때문이가. 에어센스라고 해서 에어센스하다. 이름 뭐더라? 에어로스코프인가? 뭐 하여튼 이름 있어. 2,000 몇백 정도 하는 장비가 있어. 자, DJI 드론들은 뜨고 내리고 다 할 때 모든 정보들이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인도 하고 다 하죠. 자, 그리고 이 에어로스코프인가 하는 그 녀석은 뭐냐면 이걸 받아와서 이 설정 반경 내에 모든 DJI 드론의 움직임, 사용자, 조종자 위치, 조종기 위치죠. 조종기 위치, 드론 위치 이런 것들을 다 감지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카메라에 있습니다. 예, 카메라에 있습니다. 예. 저희 출석. 출근부터 하잖아요. 예, 안티드론에 신경을 바짝 쓰고 너무 힘을 줬나봐. 예, 출결부터 하세요. 자, 안티드론 실고 자동차 체크 들어오시고요. 민서 안 들었다. 자, 레이더 얘기했고 이제 DJI 에어로스코프 얘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완제품이 나와요. DJI 얘들이 참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게 공항 근처 가면 시동 안 걸어주잖아. 공항 반경 근처로 드론이 접근하게 되면은 알아서 강제 착륙을 걸어요. 자, 이런 것도 잘 해놨지만은 이건 드론 자체에 심겨져 있는 거고 이래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하는 게 이 에어로스코프라고 해서 아예 자체적인 감지 체계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 에어로스코프는 더 얘기해 볼게요. 아마 제품 이름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은 사실 이것 가지고 구매 못하죠. 왜냐면 이게 강제 착륙 권한까지 줄 수 있어, 저 장비에서. 쉽게 말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 DJI 드론들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 100% 감지할 수 있고 얘들에 대해서 강제 착륙 권한까지 줄 수 있어요. 일반인이 구매가 안 되겠죠, 당연히. 일반인 구매해서 장난으로 다 내라버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기관이나 공항 쪽 주요 시설들만 이제 인정을 받아야지 막 구매가 가능해. 내가 듣기로 2,600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주변에 드는 모든 DJI 드론에 대한 100%이 감지와 무력화가 동시에 가능해요. 요 2,000만 원. 레이더 하나 사는 것보다 훨씬 싸죠? 자, 그래서 지금 노도나도 앞다투어서 공항이나 주요 시설들은 에어로스코프 도입하는 데가 있고, 예전에 그 용산동 그 이제 댕기면 우리 국내로 이제 북한도 왔다 갔다 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나온 게 군부대 뭐 이제 주요 시설들이 부랴부랴 민간 공항들이죠. 이 공항들한테 이걸 빌려와가지고 에어스코프를 그래야 감지체계 돌린다라는 것도 뉴스를 냈어요. 자, 여기서 허점이 있지. 북한의 드론들은 DJI 드론이에요? 아니면 자체 개발 제작했는 드론이에요? 에어로스코프는 걔들을 잡을까 못 잡을까? 안 잡죠. 애초에 관계없는 거니까. 그럼 얘는 아까도 내가 설명했잖아. 방식이 DJI는 애초에 사용자들이 사용하면 그거 다 서버로 올라간다고. 그럼 그거 땡겨온 거라고. 에어로스코프는. 그러면은 자체 제작했는 우리 저런 드론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로스코프에 뜨지도 않아요. 애초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레이더 방식이 아닌 서버에서 받아오는 방식이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뉴스에 대서특별해서 이제 민간에서 이 감시 체계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이제 감시 체계 장착하다 하는 뉴스가 나온 게 사기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참 어설퍼요, 우리나라의 이 대공 감시 체계는 진짜. 자, 레이더는 큰 비행기나 누가 봐도 비행기다 이런 거 아니면 감시하기도 힘들고, 에어로스코프는 DJI 드론 쓸 때만 가능해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 안티드론에서 가장 큰 목적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신종 국가다 보니까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안티드론이 가장 주력이겠죠. 이런 데서는 또 불가능해요. 대신에 공항 쪽에서는 상당히 유효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DJI 드론을 쓰고 있으니까 대부분을 막아내요. 그쵸, 이걸로. 자, 근데 또 하나 더 있죠. 여기서 만약에 드론을 정말 잘하고 만들고 막 잘 날리는 친구예요. 이 친구 하루는 갑자기 조울증이 걸려가 미쳐버렸어요. 갑자기 내가 공항 가서 전투기 하나 박살낼 거다 이래가지고 맘먹고 날려. 레이싱 드론을 갖다 박아버려요. 이거 막을 수 있냐? 둘 다 못 막아요. 애초에 감시도 안 되고 난 다음에 진짜 바로 앞에 접근할 때나 돼서 참새나 비둘기 정도라고 생각할 거예요. 봤다면 하기를. 그 정도로 생각하고는 억하는 순간에 뻥 하고 이제 받겠죠. 그럼 감시가 참 문제야. 감시 체계라고 하는데 이 감지를 어떤 감지를 해야지만 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떤 체계가 필요할까? 이것도 막연한 상상이에요. 지금 썰을 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이 드론에 대한 감시 체계를 우리가 쓸 수 있을까? 막연한 상상으로 아이디어를 내봐요. 전자기기 감지. 전자기기 감지. 전자기기라면 예를 들어서 전파를 발생한다거나 전자기기 자체에 어떤 특정 뭔가를 캐치하는 걸 생각한다. 맞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통신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무인기나 우리 일반 드론들도 뭔가 통신을 하고 있을 건데 이 신호 자체를 어떻게 감지해낸다. 자, 근데 요거는 약간 문제점이 있어. 왜냐면 북한에서 우리나라 건너와서 우리나라를 다 순찰하고 나갔던 그 드론들 있죠. 얘들 같은 경우에 과연 북한에서 통제를 했을까요? 미리 미션을 짜서 통신 두절 상태로 미션을 돌고 나갔을까? 얘들은. 참고로 우리 GOP 철책선에는 통신 자체를 끊어버리는 잼머가 있어요. 거기 핸드폰도 안 터져요. 저도 실제로 있었던 데도 핸드폰 안 터졌어요. 이게 기주국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탈취해가지고 없어요. 여기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종에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다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드론 자체가 단독으로 혼자 미션을 움직이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는 GPS 신호 받아가지고 도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제 뭔가 GPS 수신을 핸드폰도 받고 내비도 받고 얘도 또 받지만은 분명히 동선과 속도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드론은 하늘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감지를 할 수 있다라면은 그러면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구상의 모든 기술 중에서 아직까지는 이 자동 항법은 GPS에 대부분 의존하잖아요. GPS 없이 자동 항법이 되는 거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감지에서 일단 좋은 아이디어네. GPS 신호를 수신받는 어떤 전자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여기에서 선별을 할 수 있다라면은 감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선별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저게 가능하다라면
정말 획기적인 감시 시스템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자폭테라나 GPS도 안 달렸는 이런 레이싱 드론들 있잖아. 포탄 달고 얘들 빼고 웬만큼 감지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특히나 정찰기들 100%다 감지되겠죠. 자, 또 다른 감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음파를 이용한다. 약간 나 그 생각도 해봤거든. 자, 고정익은 물론 좀 해당이 덜 되겠지만 회전익들은 특히나 우리 멀티콥터들은 특유의 이 웅소리가 나죠. 이 벌처럼 이 음파를 캐치해내서 감지를 한다. 자, 근데 이거는 문제점이 있어요. 사거리가 짧아. 참고로 그때 M450 큰 거 봤잖아. 걔 날려보면은 한 100m, 150m 가면은 정말 조용한 동네 아니면은 개 소리 잘 안 들려요. 심지어는 이제 고정익들은 문제점이 활강이 되죠. 활강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감시 체계가 있을 법한 구역에서는 아예 시동 다 꺼버리고 활강하면 되겠더라. 조용하게. 그럼 이거 새보다 더 조용할 건데 뭐. 음파는 좀 제약이 있어. 주변에 또 시끄러운 도심지에서도 힘들 거고 당연히. 어떤 게 있을까? 아이디어 좀 내봐. 내 머리에서 나는 음파를 생각해봤거든. 근데 음파는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아. 감지체계. 일단 드론은 우리가 봐야지 뭐 이걸 잡아내든 말든 부수든지 하니까. 어떤 게 있을까? 이게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할 때 저비용에 쉽게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감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아주 좋겠지. 유관. 최고의 감시 체계는 그거야. 이제 군 장병들 저 비철책선에 쫙 세워놓고 한 다음에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감시 체계야. 근데 이 바이오 감시 체계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느낌이. 또 어떤 거 있을까? 고민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이 싼 비용이 어떻게 감시 체계를 할 수 있는 방법. 비현실적이라도 돼 정말로. 온도 감지. 대기 중에 열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특정 온도대가 더 비정상 높거나 이런 애들을 감지한다. 좋긴 해. 왜냐면 드론 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터가 구동되기 때문에 발열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배터리 동력을 쓰면서 발열이 되기 때문에 통상 온도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여름 땡볕 밑이 아닌다 하면은 보통 보면 그런 애들 또 보낼 때 그렇게 하겠지. 이제 야간이나 이럴 때 보내겠지. 대낮에 뻔히 보이는데 저 멀리 10km도 보이는데 이런 데서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러면은 어두컴컴하거나 안개 꼈거나 좀 안 좋을 때 보내겠지 시야가. 그러면 당연히 주변의 대기의 공기나 이 공기 중의 온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에서 새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가면 열상에 당연히 걸리겠지. 그리고 새가 날면은 새도 나름대로 체온이 있겠지. 나도 만져보진 않았지만 새의 체온은 딱 봐도 이 새 형태로 나오겠지 열상에서. 그러면 드론을 열상으로 봤을 때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모터 부분 그리고 배터리 부분. 고정익의 경우라면은 이 서버 부분 그리고 이 앞에 앞쪽 웨잉 프로펠러 부분, 모터 부분 이런 쪽이 잡히겠지. 근데 고정익은 거기 안 잡히겠다. 왜냐면 스티로폼 재질이 많기 때문에 단열이 돼. 하기 때문에 열상에 안 잡혀보고. 대신에 앞에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어. 근데 이래 되면 뒤로 프로펠러를 위치하겠지? 우리 서퍼처럼 뒤쪽으로 위치하겠지? 그래도 빨간 점 하나라도 보이겠지? 그러니까 열상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IR 카메라지 보통. IR 카메라. IR 영상으로 식별한다.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또 어떤 식의 감지 체계가 있을까? 보통 우리 군대가 TOD 뭐 이런 애들 그런 게 보통 IR 전공 활용하잖아. 그걸로도 내가 볼 때도 잡혀질 것 같아. 문제는 이거 보는 사람이 지금도 잘 안 보는데 과연 잘 볼까 싶긴 해. TOD 병도 혼자 자던데 그거. 또 어떤 거 있을까? 민근아, 막연해도 돼. 하다 못해가지고 풍선을 터뜨려가지고 주변에 물을 뿌려가지고 감전을 시킨다 이런 것도 돼. 말도 안 되는 거 해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봐. 감시 체계
아이디를 그냥 무작정 하는 거야. 우리 마인드맵 쓰듯이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할 거니까. CCTV로 본다. CCTV로 본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 CCTV를 본다. 자, 사람이 보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드론의 대표 형태들을 이미지 러닝 시켜놓고 이런 것들 지나가면 보여준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디에다가 깔아놓을까요? 여기서 공항이면은 공항 관제권 근처에 깐다고 치자. 그러니까 테두리 쪽으로 쫙 CCTV를 다 돌려가지고 화각 다 맞춰가지고. 자, 근데 문제점은 오작동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 이미지는. 왜냐면 이미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자, 고정익도 그렇지만은 매도 그렇지만 날개 쫙 펴고 활강하고 있어. 고정익과 매를 이 CCTV가 분석을 하려면 화질이 얼마나 좋아야 되고 얼마나 고도의 이미지 인식 기술이 있어야 될까? 제약이 좀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것도 합리적이긴 해.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하드웨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날아다니는 것들에 대한 감시체계. 정말 얼토당토 안 한 건데 그런 것도 가능해. 아니면 차라리 그냥 북한 우리 GOP 철책 있잖아. 철책 위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래서 레이더를 철책 위쪽으로 다 쏘는 거지. 거의 무한대 가깝게 최대 출력으로 쏘고 있다. 뭔가 통과하면 그거 다 잡히게 되는 거야.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 근데 그러면 고공으로 날리면 해결되는 거잖아. 그건 일정 거리 이상의 고공으로 날리면 해결되는 거야. 안티드론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강의를 맡았지만 정말 나는 안티드론에 대해서 좀 뭐랄까 회의적으로 봐. 왜냐면 찾기 힘든 거거든. 우리가 지금 고민해봐도 건덕지가 안 나와. 사실 잡는 것부터가 요격은 더더욱이나 힘들고 사실. 잡는 거 어떤 거 있을까? GPS 신호를 감지해낸다. IR 영상으로 확인한다. 육안 인식을 쉽게 말하면 또는 레이더를 돌려본다. 에어로스코프는 일단은 요거는 해당이 그닥 안 되는 것 같아. 일반 공항이나 민간급에서 이 동호인들 보통 모르고 이렇게 난리치다가 이런 것들 잡기에는 괜찮은데 군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DJI 가능성이 그만이니까. 약간 퍼포먼스는 좋지. 근데 일반적으로 공항에서는 유용해 이게. 왜냐면 이 부동산 업자분들 보면은 진짜 온라인 구매해가지고 매빅 미니 이런 거 못 들어 날리거든 진짜. 이런 분들 자꾸 공항 근처에 날리고 난리가 나는데 이거 하나가 거의 해결됐으니까. 그 외의 대부분은 제일 현실적인 건 솔직히 이게 제일 대안이 없지 않거든. 이미 있는 거고. 하지만은 감지를 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작은 것들 낮은데. 그러면은 이쪽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자, 우리 이미 여기서 막혔어. 우리 지금 한 학기를 끌고 가야 되는 안티드론 시간에서 감지부터가 지금 답이 없어. 우리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 난 이래서 회의적이라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방법이 없다 솔직히 말하면. 공기의 흐름? 그런 것도 알 것 같으면 이미 기상청이 날씨를 못 맞추지 않았겠지. 답이 없다 이거. 자, 감지는 우리 잠깐 살포시 내려놓자. 못 볼 거 뻔하고 이제 이미 여기서부터 패배를 했어 우리는. 어떡하다 지나가다 두 개 문교이가 신고 들어온 거 아닌 다음에 답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 자, 그럼 무력하다 고민 좀 해보자. 내가 봐도 솔직히 아직까지 내 머리에서는 저 감시 체계에서 더 이상의 감시에 대한 대안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 내 느낌이. 자, 무력화 체계 뭐가 있을까요? 아까 떠들면서 왔지만 한번 다시 얘기해보자. 직접 타격이죠. 직접 타격하는 거. 자, 타격의 방식은 뭐 총기 이런 것도 쏘아버리는 거죠. 물리적으로. 자, 또 다른 거는 물리적으로 총을 쏘든지 뭐 대포를 쏘든지 아니면 수류탄이 날려서 뻥 터뜨리든지 이거를 이게 물리적인 타격들을 총기라고 제가 같이 묶어놨어요 지금. 딴 거는 폭발. 근데 드론 하나 탔겠다고 어마무시한 폭발을 일으켜서 주변을 초타시켜버리기에는 뭐 타격에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총 한 발을 쏴서 드론 그 주변에 딱 맞춰가지고 실제 막 한 100발 쐈는데 한 방 맞았다 치자. 그런데도 이게 고정이 특성상 구멍 뚫렸다고 해도 주요 부품 아닌 다음에 날라가 또 100발 중에 한 방이 맞을 건데 맞춰봤자
그보다 차라리 방금 민근이가 얘기한 대로 이 싹 가서 뻥 스플래시하는 그런 탄환이면은 한 방 근처라도 맞으면 무조건 이제 떨어질 거니까 얘는 그런 데서 타격에 같이 넣으면서 약간 폭발성으로 그지? 그럼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또 폭발성의 탄환을 만들어서 비비탄 총에 넣어서 빵 쏴서 뻥 터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긴 해. 아무튼 이런 거 가능한 것 같아. 자, 또 두 번째 어떤 것들로 무력화를 시킬 수 있을까? 아까 언급되었던 그 대서특필 엔더 뉴스에 네. 우리나라 응? 레이저. 레이저. 고출력 레이저.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대서특필 했는데 이거 사실상 일반적인 우리 랜턴이지 그것이. 이거 알리에 보면 알리에서 이제 직구해서 개조하는 이 랜턴 덕후들이 있거든. 얘들 진짜 말 그대로 이제 10km 넘게 이렇게 빔이 나가. 레이저도 아니고 그냥 전등이. 이 전등이 앞에다가 종에다 쏘면은 한 이제 10초 15초 있으면 불이 타 종이가. 여기에서 레이저 형태는 이거보다 더 강력하잖아. 자 그렇다라면은 물론 국내에서 수입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만은 레이저 덕후들은 이걸로 이제 팔이 잡고 있는 것도 한 번씩 있거든 영상이. 요즘은 다 없어졌는데 이미 있었던 거야 저거 사실은. 있었던 거고 우리 뉴스에서 대서 특별했던 거는 좀 퍼포먼스 개념이 크지 사기치고. 근데 요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 고출력 레이저를 생산해내고 이 고출력 레이저에 어차피 대공체계나 이런 규모가 있는 거잖아. 개인 장난감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5,000원 전압을 끌어서 레이저 빵 쏴서 하면은 출력만 올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물론 봤다는 가정하에 레이저는 괜찮겠네요. 타격 레이저. 또 딴 거는 포획. 그렇죠. 붙잡아버리는 거. 자, 포획에는 그물망. 자, 근데 문제는 이놈의 포획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범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투망같이 자, 시속 250km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를 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드론이 여기서 이제 그물망 딱 던져 맞춤 확률이 얼마 될까?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아니면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 배에서 어업에서 쓰는데 자 물고기 떼가 막 까면 있잖아. 배가 한 대가 빠른 배가 있잖아. 그물을 쫙 떨고 이렇게 가도 되지. 그치? 그런 것처럼 시속 250km짜리 순찰기가 다 이제 들어왔다는 첩보가 들어오면은 그보다 훨씬 빠른 어떤 비행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 그물망을 쫙 늘어뜨리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포획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 적어도 프로펠러가 엉킬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는 그 많은 양의 그물들을 적재해서 그 속도로 날아가면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물망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포획에 딴 방식도 또 있어요. 이것도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나와서 드론 대공간 유체계로 무슨 나라에 한다 하면 이제 엄청 그 또 얘기했던 게 있어. 말도 안 되는 거. 뭔지 알아요? 우리 몽골에 유명한 거 있죠? 몽골에 뭐가 유명해요? 외사냥. 자,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이것까지 선전을 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진짜 말 그대로 초음속 제트기나 이런 걸 제외한 대부분의 통상적인 거에서는 거의 뭐 최상위권이 매잖아요. 자, 이 매를 훈련시켜서 공중에 떠가는 드론을 붙잡아 온다. 근데 이것도 또 문제점이 있죠. 저 어디 몽골이나 가서 가능할 법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도 않을 뿐더러 훈련 비용과 얘들 매 다치겠죠 당연히 또 이런 거에 따지면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해요. 할 수는 있겠죠. 몽골에 뭐 한 10년 살았는데 매 있으면 걔들 데리고 이제 잡으락하고 하겠죠. 이건 쉽지 않아도요. 자, 다른 무력화책이 또 있을까? 아까 말했던 전파 차단이나 이런 전파를 이용한 전파나 뭐 EMP라고 보통 통상 얘기를 하는 이런 방해파를 사용한 그런 이제 무력화. 또는 이제 이거는 차단의 개념이거나 교란의 개념이라면 여기에서 탈취도 될 수 있겠죠. 자, 쉽게 말해서 상대의 제어권을 좀 아예 뺏어와가지고 내가 써버린다. 요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디지?
직접 우리가 드론을 다른 드론을 조종해서 카미카제 한다는 거지 말 그대로. 자, 그러니까 맞짱 간다는 거죠. 자, 직접 드론을 날려서 내가 가서 갖다 때려 박는다. 아니면 때려 박기 전에 총기가 달려있으면 타격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안티 드론 부대를 참가한다. 안티 드론 파일럿과 드론 부대를 참가해서 이 전문 조종수들이 이제 쫙 이제 조종해서 이를 요격시킨다. 그러니까 요격이라고 이렇게 일단은 표현을 못하겠네 이거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우리 이번에 북한 무인기 넘어왔잖아. 넘어왔다가 첩보 입수되어서 찾지도 못하고 난리를 쳤다가 그 다음에 나라에서 뭘 했냐? 자, 정치나 나라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닌데, 자, 뉴스에서 대수특별했던 게 뭐였냐 그때. 그래서 전투기를 출격시켰대요. 뭐 KF-15, 뭐 25, 뭐 이런 식으로 전투기 막 출격시켜가지고 찾아가지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 그리고 전투기 하나 뜨는데 돈이 얼마야? 이제 한번 뜨고 오는데 돈이 얼마일까? 참고로 민간 헬기 하나 뜨는데 기본 기름값만 해도 몇만 원 넘어가요. 근데 전투기는 이 헬기의 싸구려 기름이랑 다르게 이제 기름부터 다르잖아. 제트 엔진 전용에 이거랑 팡 이거 하는 순간에 그때 몇백만 원 나가나. 그리고 갔다 와서 한두 번 날고 나면 정비 비용이 또 생겨요. 이 날 때마다 그냥 옷 단위가 그냥 나오거든요. 자, 북한 입장에서는 스티로폼 쪼매난 거에다가 기판 넣어가 배터리 한 탁 태워가지고 떨구는지 말지 몰라도 보내면은 이거 한 300, 400에 올 거야 이거. 이러 보내고 있는데 이거 하나 샀겠다고 전투기 5대 띄워버리면 우리는 5억씩 손해볼까? 1억만 쳐도. 이 요격이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뉴스에 나오길래 야 저거 어차피 이 전투기에 요만한 거 들어도 날아다니고 왜 보냐고 저거를. 저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자꾸도 손해인 거야. 자,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감지가 되었으면 인근에 예를 들어서 부대가 있거나 인근 경찰이라든가 누군가가 이제 전문 파일럿이 배치가 되어 있어. 자, 얘들은 전부 다 김민창군만큼이나 잘 날려. 얘들이 진짜 레이싱 드론 같은 걸로 이제 가서 때려 박든지 아니 가서 뭔가를 이제 쏘거나 그분을 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으면 드론 대 드론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은 훨씬 유리하잖아 이게. 사람도 안 다치고. 그러니까 조종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똑같이 전투기가 아니고 무인기를 활용한 요격. 자,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자폭 드론을 제외한 일반 순찰이나 이런 첩보용 드론들은 속도가 빠르잖아요. 고용익들 보면 생각보다. 왜냐면 먼 거리잖아. 걔들은 연비를 생각해서 먼 거리를 순항해서 와야 되니까 빠르게 세팅을 당연히 못해 걔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솔직히 말 여기에 발견을 했다. 10분 나는데 엄청난 속도의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갖다 박아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유리해 잡는 거예요.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파일럿의 역량에 따라서 이 성공 여부가 아주 크게 차이 나겠지만 전투기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전투기 띄워서 이 뭐랄까 보여주기식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더 있을까? 아니면 약간 자석 같이 해가지고 자기장 발생? 네, 땅 땡겨오는. 엄청난 자기장을 어떻게든 발생시켜서 이걸로 영향을 주거나 땡기거나. 땡긴다기에는 문제가 있어. 그 설비 자체에서 문제가 어떤 게 되냐면 하다 못해가지고 우리가 자석을 모래에 떨어뜨려도 이게 엄청 뭐가 붙지. 자, 그리고 자성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전자기기들도 존재해. 자, 이 자성을 이용해서 이걸 땡기거나 어떻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얘의 반경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이며 이런 데 대한 문제랑 주변의 피해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 자, 하지만은 만약에 원전 근처다 이런 경우라면은 그것도 약간 고려해 볼 만한 게 상당히 고압의 자성을 그러니까 최대한 전기 덜 쓰면서도 고압의 자기장을 형성시킬 수 있는 어떤 설비를 만들어 놓다면은 만약 원전이나 딴 데 이제 문제가 없다라면은 순간적으로 얘가 근처 가면은 이걸 틀어서 한법 장치 자체를 마비시킨다. 쉽게 말하면 우리 IM이랑 컴퍼스가 박살나버리겠다. 바보 되겠죠, 순간. 우리 처음에 배웠을 때 컴퍼스 교란이 되면 드론이 추락한다고 했잖아요. 기스 못 잡고. 그건 강력한 자기장에 휘말리게 해서 땡겨온 데까지는 문제가 있어. 그게 되면은 약간 그 우리 엑스맨을 보면 걔 누구지? 빌런. 그잖아. 자기 자석. 철 구조물 막 다 땡겨오고 막 던지고 하는 거 있잖아.
걔처럼 잘못하고 그런 참사가 벌어져 주변에 있는 차들이 막 날라와서 붙고 이러면 안 되니까 땡긴다는 좀 안 되겠지만 자기장 자체를 형성시켜서 교란시킨다 괜찮은 것 같아 일정 반경 안에 물론 다른 시설물에 피해가 없다라는 걸 가정하에 그러니까 자기장을 활용해서 컴퍼스를 바보로 만든다 이거 좋은 것 같다 자기장 형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체에 별로 좋지는 않지만 전자기기에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맞았다고 바로 사람 죽고 맞았다고 바로 기기가 박살나지는 않을 테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하지만 반대로 우리 드론 항법 장치가 가장 취약한 게 IME와 컴퍼스들 손전탑 근처 가면 바보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았으니까 그걸 차용해서 자기장을 형성한다 괜찮은 것 같아 좀 실험해 보고 싶다 이거는 약간 자기장을 발생하게 엄청 큰 정선을 막 이렇게 둘러가지고 220V 딱 꼽아 돌려놓고 매빅을 근처에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지나 확인하면은 우리의 이 가설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딱 떨어지면은 이제 교수님한테 혼나고 난 다음에 뉴스에다 우리는 또 이 안동일보 이런 데다 또 제보를 해야지 가톨릭 상지대의 항공과 학생들이 드론 감시 체계 타겟도 필요 없다. 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추락에 성공했다라고 딱 이제 기사를 해야 돼요. 이런 참 부상만 해봐도 어때? 현실 가능성 있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드론 자체를 별로 안 접하던 일반인들 같은 경우면은 저기에서 나오는 거 하나만 봐도 와 거기서 우리나라 최고다 막 하고 이러잖아. 근데 막상 우리가 드론 날려보고 어떤 건지 아니까 이 특성도 알고 이래서 고민을 해보면 사실상 마땅찮아. 좀 더 획기적인 뭔가 없으면 솔직히 마땅찮은 것 같아. 진짜 그나마 여기서 제일 현실적인 획기적이고 가성비 제일 좋은 게 에어로스코프 하나밖에 없어 진짜. 이것도 사실상 자기네들한테 정보가 너무 오니까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저런 애들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다 솔직히. 뭐 여기서 특정 파장을 이용해서 뭐 배터리를 그러니까 해당하는 직선 방향으로만 이제 배터리를 폭파시켜버리는 이런 게 있다. 그런 것도 괜찮아.